광주시가 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어등산 유원지에 대해 기부 체납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꼼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사업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진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관광객 감소와 추가 소송 가능성 등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국민의당 대표 경선이 시작되지만 낮은 관심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월호를 기리며 천일 동안 이어진 광주 시민들의 순례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공동체를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리한 공방 끝에 어등산 사업 소송이 지난해 마무리됐었죠. 유원지 투자비와 골프장 소유권을 업체에게 주는 대신 유원지 땅은 광주시로 넘기라는 것이었는데요. 골프장 소유권은 냉큼 넘긴 광주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유원지는 기부 체납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등산 골프장은 평일에도 북적입니다. 이 골프장 주인인 어등산 리조트는 광주시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돈 되는 골프장만 개발하고 돈 안 되는 유원지 개발은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리조트는 광주시를 상대로 골프장 소유권과 유원지 투자비를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제 조정을 통해 유원지 투자비 일부를 되돌려주고 골프장 소유권도 주라며 리조트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무엇을 얻었을까? 재판부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원지와 경관부지 84만 제곱미터를 광주시에 기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안에 있는 유원지와 경관 녹지 부지입니다. 현재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인 이 땅은 광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돼야 하지만 법원에 조정 결정이 있은 지 반년이 넘도록 광주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땅을 굳이 취등록세 등을 내가며 광주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는 모두 고사했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니냐는 논리지만 시민단체는 바로 그 땅이 요즘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땅이라며 꼼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쇼핑몰 사업을 하고자 새 사업자를 공모하려는 광주시가 이 땅을 광주시 재산으로 편입할 경우 광주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기기 때문에 기부받는 것을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계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냥 쉽게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매각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 중에서 기부받는 것을 미루고 있는 광주시는 그러나 같은 재판부가 결정한 리조트 측으로의 골프장 소유권 이전 결정은 올해 초 전광석화처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대법원의 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인들은 관광객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상식 이하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여전히 후유증이 큽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법원에서 사업인가 무효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난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곳곳에 콘크리트를 드러낸 건물이 그대로 방치된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대법 판결의 여파로 관광객도 평소에 비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저희가 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저희 상가 쪽에서 많이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상인들은 석 달 안에 정상화시키겠다는 담양군에 대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인테리어 비용 등을 책임지라며 지불 보증각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떨어졌죠. 그냥 7월 달에 20% 이상 떨어졌어요. 영업하고 있냐는 문의 전화가 오늘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돼요. 담양군은 사업 부지에 북카페와 공연장, 공방 체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족한 공공성 확보 작업을 서두르는 겁니다. 대중이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또 그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했고 이에 대해 승소한 주민은
담양군이 절차상의 하자만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게 무효 판결을 받는 순간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망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부라고 혼인신고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다음 달로 예정된 토지 반환 소송 결과도 관건입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주민이 냈는데 결과에 따라선 토지 수용 절차를 다시 밟거나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가 담양군에겐 두고두고 버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박모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칠레의 현지 여학생을 상습 추행한 박 전 참사관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후보들이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 앞다투어 광주를 찾고 있지만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지자들이 눈도장 찍기 바빠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천정배 후보에 이어서 정동영 후보도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주 전남을 찾아왔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하나는 당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하나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 국민의 무너진 신뢰가 살아날 것이다. 광주 광산과 서구, 장흥 등을 돌며 당원들을 만났지만 참석자는 20-3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열었던 광주시당 핵심 당직자들과의 간담회도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후보들은 앞다퉈서 호남으로 달려오지만 최대 지지 기반이라는 호남에서도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원들은 물론 지방선거 입지자들조차도 당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대표가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도 않는 분위기입니다. 절대강자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 꼭 지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당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전림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활로 찾기를 모색하고 있지만 낮은 관심 때문에 흥행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천정배 의원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인데 당에 어른이 없기 때문에 말리지도 않고 질책도 못하는 것이 현재의 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광주에 설린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질책하고 징계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기 위해 천일 동안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인데요. 발이 부르트도록 천일의 약속을 지켜내며 이해와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뜻한 이 이웃들을 김인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내 아이 또래의 아이들을 태운 세월호가 속절없이 가라앉는 영상을 본 한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라도 거의 매일 순례를 했습니다. 불을 트는데도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멈춘다면 누군가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가면 한 명이라도 보겠다. 그러면 뭔가가 달라지는. 시민들이 서로의 길잡이가 돼 세월호를 알리는 노란 조끼를 입고 걸었던 지난 천일의 시간. 동네 촛불 모임과 시민 상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이 순례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자는 희망을 놓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첫 발을 제가 뛸 때, 이 민주광야에 뛸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걷는 거라면 걸어야 되고 또 마을에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바꾸는 것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지만 3년을 걸어왔던 것 같고요. 아이를 잃은 아픔에 더해 숱한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비꼬울 천일 순례단은 가장 편안한 위로였습니다. 타인의 죽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장 먼저 달려가 어깨를 내준 광주 시민들을 세월호 유가족들은 친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그 유가족 엄마들이 광주 가는 게 꼭 친정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친정 가면 다른 얘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면 다 알아서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월호를 기리는 광주 시민들의 순례는 1000일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단단한 연대는 앞으로도 이어지며 또 다른 기록을 써나가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차 소송은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3차 소송 역시 최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색다른 피서지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대별 흔적을 담아 걷는 곳곳에 추억이 담긴 이곳 역시 방문객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순천 드라마 촬영장으로 떠나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가파르지만 정겨움이 묻어나는 골목 곳곳에서 추억 쌓기가 한창입니다. 소소한 구멍가게도 허름한 판잣집도 방문객들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시대별 추억들을 담은 드라마 촬영장은 이색적인 시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0년대 달동네를 그대로 재현해 중장년층에게도 색다른 감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여는 그래도 아직 관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담긴 배우들의 흔적들을 따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즐길거리. 지금까지 4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돼 둘러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수의 작품이 촬영을 앞두고 있어 찾는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대별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복 체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실에서 펼쳐지는 상황극은 어른들의 추억을, 아이들의 공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뙤약볕을 피해 즐기는 무료 공연으로 드라마 촬영장의 시간여행은 마무리됩니다. 주머니가 비었어도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옛 음악에 흠뻑 빠져봅니다. 막바지 휴가철, 도심 속 시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촬영장은 여전히 시대를 넘고 세대를 담아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8개월째 공석 중인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윤기 전 광주 아트페어 사무국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윤기 내정자는 아트페어 사무국장과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